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수요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코로나19 확산 변수에 발목이 잡히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 9거래일 만에 3,00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그래도 낙폭을 줄이면서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도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0.22% 하락한 2,998포인트, 코스닥은 0.56% 상승한 95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며칠 동안 하락했던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영상 콘텐츠, 5G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주길 바라면서 내 포트의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희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희경제TV 주식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하고요. 또 유튜브 서희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의원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내 배터리 3사는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잘 보죠. 열심히, 네. 신중하게. 2차 전지 쪽 종목군들은 단기 낙폭으로 좀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밀리면 특히나 LG화학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로 좀 진입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게 빠지는 것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거 매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리 때문에 매도하시는 거 아니고 LG화학 마찬가지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차 전지가 하루 뚝딱 하게 되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폭스바겐 쪽에서 2030년까지 모든 것들 다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그냥 말만이에요.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도 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의 핑계거리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던 그런 부분들은 그냥 최근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를 좀 해도 좋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 최근에 기술주들이 빠졌던 것들의 가장 큰 이유를 보게 되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10년물 금리가 밀리면서 기술주들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밀렸던 게. 그리고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1.7을 넘어가고 했다가 그래도 그렇게 크게 안 빠졌어요. 근데 어제 빠졌던 부분들은 코로나 재확산 얘기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이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건 가봐야 되는 거고 증세가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빠졌단 말이에요.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입니다. 보게 되면 이 국채 가격하고 국채 금리는 역의관계죠. 쐐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지지 라인 때까지는 다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국채 가격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21선에 있어서의 하방각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밀렸던 이유가 국채 금리였어요. 국채 금리가 1.7을 넘어가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국채 금리를 보자고요. 미국 10년물 1.605입니다. 1.7을 훌쩍 넘었다가 다시 1.605까지 빠졌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1.6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그럼 지수는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급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3,200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개인 투자자는 흥분하겠죠? 여기가 치고 나가게 되면 여기서 또 한 번 매도 자리가 될 겁니다. 즉 밀리면 매수하셔도 돼요. 빠졌던 핑계거리가 금리인데 금리는 다시 1.6 이하로 밀려버리게 되면 시장은 급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대형 섹터들 업종 대표주들 매수해야 되겠죠.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들 업종 대표주들 매수해야 될 거고, 시장의 중심을 다시 움직이게 되면 IT, 2차 전지, 자동차 이쪽 섹터가 될 겁니다. 산업재 쪽 섹터를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밀리면 또 매수해도 된다. 금리가 1.6 이하로 밀리면 시장 급반등 나온다. 대형 섹터들 위주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하채기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하채기 의원님 현재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중국이 좀 밀리면서 미국이 좀 밀렸던 거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조금 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시장이 오늘 이 초반에는 좋지 않다가 지금은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급등한 종목들만 매수를 좀 안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많이 상승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종목들, 유행을 탄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좀 매수를 좀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이 시장이 오늘 아침에 살짝 밀렸다가 또 이렇게 장중에 좀 회복 올라올 때 보면은 대부분 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회복이 훨씬 더 빠르게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지키시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여러분들께서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원달러 지수를 좀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좀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원달러 지수가 오늘도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상방으로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오늘 지금 코스피가 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갔다가 좀 다시 마이너스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원달러 지수하고 코스피를 좀 비교했을 때도 아까 플러스로 좀 들어왔을 때 원달러 지수가 그렇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지수는 계속해서 상방으로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수는 그렇게 시원하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달러 지수로서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달러 지수 계속해서 좀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잘 살펴보고 매수하자. 원달러 지수 계속 체크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DPC, LOT 베큐um, 텔레칩스인데요. 문자 상담은 하채기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DPC 같은 경우는 이제 빅히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올라왔던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최근에는 그랩 관련해가지고도 또 부각이 됐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이 회사가 실적이라든가 재무를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 종목인데 주주라든가 그리고 또 유통되고 있는 물량 수수 이런 걸 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렇게 좀 비교했을 때 주가가 아직까지도 조금 높게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작년이었죠.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3,645원이었던 게 21,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간 그런 종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여기에서는 이제 거의 가격 조정은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박스권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또 조정 나오고 해서 박스권 주면서 기간 조정으로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12,500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에서 12,500원 온다고 매수가에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약 8,300원 정도
또는 8,100원 정도, 8,200원 정도 여기에 내려오면 이 하단 박스권에 맞춰서 매수하시고 또 내려왔다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또 여기서 또 이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좀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린다 해서 일단은 매수가에 오면 정리를 하시고 하단에 내려오면은 8,300원, 8,200원, 8,1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셔서 또 상단 박스권에 맞춰서 또 수익을 좀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OT 베큐um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이 좀 되겠고, 뭐 삼성전자하고도 연관이 좀 되는 그런 부분, 또 태양광 관련된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EUV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주가의 이제 그 흐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실적을 좀 봤을 때, 일단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실적이 좋아지는 수치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주라든가 이런 것도 봤을 때 또 삼성전자가 또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이제 다 좋아요. 뭐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한번 상승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상승 오파가 이미 오버가 되면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0에서 이탈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겠는데, 일단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을 나왔다가 실적이 나와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또 시장이 한 번 정도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본적 분석에서 좋으니까 기술적 분석에서는 조금 나쁜 그런 흐름이지만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지더라도 버티시면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가셔도 상당히 뭐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보니까 18,95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거의 뭐 고점에서 매수하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에 온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매수가 오지 않고 빠져버린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시고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거릴 때 그때 지금 비중이 10%니까 뭐 10%에서 15%까지 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에 오면 정리를 하시고 매수가에 안 온다 그러면은 그냥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주가가 조금 빠지게 된다 하면은 한 11,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가신다 하면은 실적이 좋으니까 19,900원을 돌파를 하는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텔레티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 오빠가 나와버린 그 뒤로도 나온 그런 부분인데, 일단 사랑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 그래서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겠습니다. 자, 뭐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내년에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이거 좀 비교했을 때도 매출에 비했을 때 조금은 지금 평가가 높게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크게 뭐 오버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는데 기술적으로 좀 주가가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제 매수가가 18,900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정도 가격대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을 때 그때 좀 매수를 좀 하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오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세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저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한 121선 정도를 추세선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1선을 기준을 잡고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좀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은 매수가에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 오파가 이미 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오버시티 나오기 때문에 오버시티 나오더라도 얼마 못 가고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에 오면은 정리를 해주시고 손절 라인은 121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비중이 많지 않다라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전략을 좀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비중이 많기 때문에 대응을 좀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DPC 박스권 매매하자 매수가 오면 정리, 하단에서도 매매하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LOTBQ 매수가 정리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가 오지 않았을 때는 보유를 하다가요. 시장에 빠졌을 때 11,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라는 의견 주셨고요. 텔레칩스 추세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손절 라인 121선 잡아주시면서 매수가 오면 매수가로 정리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744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LG이노텍 매수가는 22만 원이고 비중은 20%, 현재 6%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4744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LG이노텍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글쎄요, LG노텍 제가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네, 그 실적도 좋고 또 전망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매수를 했는데 네. 매수한 이후로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네, 자 LG이노텍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적도 괜찮고 전망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지수가 안 좋죠. 지수 흐름이. 네, 지수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지수 흐름이 안 좋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특히나 코스피 200에 영향을 주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좀 힘든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럼 LG노텍은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단 말이에요. 대형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 네. 지수가 안 좋으니까 같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부분들이 있고요. LG이노텍 뭐 나쁘지는 않아요.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 좀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물론 이게 삼성 전기 쪽에서도 뭐 진입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어요. 근데 그 흐름들은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나쁜 부분들보다도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22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3월 중순쯤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네, 그렇죠. 3월 중순에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계속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그럼 결국은 박스권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러면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이 음. 그 오늘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오늘이 박스권 하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깨지면요. 박스 하단이 아니죠. 깨지면 박스 하단이 아니죠. 깨지면 박스 하단이 아니죠. 네네, 그렇죠. 지금 저가 자리대를 보면 20만 원 이하예요. 네네네. 요 자리대. 19만 얼마? 19만 한 5천 원, 뭐 요 언저리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무조건 박스권 하단이다라고 해서 이게 딱 정확하게 딱 찍을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비중이 20%를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지금은 그냥 저는 저 같으면 지금 그냥 관망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자리대가 저점의 자리대를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그렇죠. 61선은 일단 지지를 하고 있지만 거의 얼추 하단 자리대까지는 왔어요. 그럼 여기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려면 동반돼야 되는 부분들이 거래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맞아요. 거래량이 터져줘야지만 상승을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네. 매수할 이유는 없죠. 그죠? 네네. 만약에 이 아래로 빠진다라는 시장의 영향 때문에 아래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분할로 받아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여기가 바닥이구나, 박스 하단이구나, 이건 예측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제 예측이죠. 예측인 상황에서 비중 20%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한 10% 정도는 더 하실 생각이란 말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길게 보셨나요? 그래도 약간 중기 정도로. 중기 정도로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한 6개월이에요? 네. 6개월 이상? 3에서 6개월 정도. 예. 3에서 6개월 이상? 그럼 더더욱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네. 시장 계속 박스로 갈 수 있어요. 시장 지수는. 그럼 LG노텍도 계속 박스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럼 굳이 여기서 매수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빠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만약에 제가 매수한다면 전 19만 원대 초반 자리 때부터 분할로 들어갈 것 같아요. 19만 원짜리 때부터요. 만약 매수를 한다라면, 추가 네. 매수를 한다라면, 네. 그렇게 전 진행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보유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LG노텍 지금은 관망 의견 주셨으면 추가 매수는 아직 아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19만 원 초반부터 분할로 매수하자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거래량의 관건이다라는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89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시그네틱스 매수가는 1,328원, 비중은 20%, 현재 1%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3489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그네틱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제가 이거를 한 2달 정도 운영하면서 한 2번 정도 중간에 이제 반 정도 찾고 추가 매수를 2번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장기적으로 이거를 한 올해까지만 조금 더 보고 싶은데 지금 시점에 보통 여기가 1,200원 선, 한 1,240원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계속 가도 괜찮을 건지 이 반도체 부분이 이제 비메모리가 올해까지는 괜찮은 건지 보고 싶어서 그 부분 문의차 전화드렸어요. 그렇군요. 네. 자, 시그네틱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샀다 팔았다 하신 거세요? 네, 한 2번 정도 중간에 2번 이렇게 높이 올라갔을 때 한 1,400원대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판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추가 내려 한 1,200원 선, 1,300원 선 정도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더 해서 채웠고요. 아, 1,400원 부근에서는 매도를 했고 네. 1,300원대에서는 1,300원 이하 언저리에서 매수를 했고 네. 뭐 이렇게 짧게 하세요? 길게 뭐 반도체 업황이 좋고 뭐하고 해서 그걸 길게 보신다 하시는 분이 네. 왜 샀다 팔았다를 하고 그러시냐고요. 아.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샀다 팔았다 한 게 더 수익이 좋았을까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죠? 자, 두 번째. 네. 비메모리 업황 좋아요. 업황 좋겠죠? 그러면 시그네틱스가 실적이 확 급증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초반에 시작했을 때 비해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지금 보면 네.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4분기 때에 흑자로 일단 돌아섰어요. 영업이익이나 이게. 네. 당기순이익이 227억이면 이거 뭔가 부실한 거 털어낸 것 같거든요. 이거 올해 중요해요. 올해. 올해가 중요한 그런 상황들인데 네. 중장기 투자를 한다.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실적이 나온다. 업황이 좋다.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네. DB하이텍이나 네페스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중장기로 간다라고 했다라면 네. 좀 더 실적이 나오고 비빌 언덕이 있는 종목군들로 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시그네틱스도 뭐 이게 실적에 대한 추이는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면 참 좋아요. 네. 참 좋은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시세 흐름들도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이고. 네, 요거에 일단은 1,328원에 20%를 좀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전화 주신 분도 올라가면 이거 또 팔 거예요, 아마.
1,400원대 요 조금 올라가면 또 팔 거란 말이에요. 샀다 팔았다 했다가 다시 또 조정받을 때 매수를 하고 네. 그러다가 한번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냥 20%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비중을 더 늘리는 것보다. 네. 그리고 차라리 비메모리 쪽을 본다라면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더 많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네페스도 좋고 DB하이텍도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자체가 실적에 돌아서는 폭 자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시그네틱스는 올해 중요해요. 올해 1분기부터의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턴어라운드가 되는지 그 실적에 대한 추이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면서 끌고 갈지 아니면 중간에 털지 이걸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상반기에 그러면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말씀이신 거네요? 올해 내내 보셔야죠. 투자를 하는 순간 내내. 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시그네틱스 그냥 가져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으면 실적 체크하자 말씀해 주셨고요. 뭐 비메모리 쪽을 보면 다른 종목을 보자 네페스, DB하이텍 정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과학, PNT, 러셀이고요. 네, 이 종목들은 하채기 위원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대한과학 지금 매수가가 19,250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19,250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콜드체인 관련해가지고도 있었고, 또 뭐 실적도 지난해 나쁘지 않다, 호실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주가가 가야 되는데, 이제 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가지고 계신 분도 답답하실 거예요. 콜드체인에서 뭐 이슈가 나오니까 뭐 좋을 것으로 예상했었고, 또 실적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게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 분석만 가지고도 할 수도 없고요,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도 할 수 없습니다. 두 개를 다 같이 가지고 했을 때가 가장 성공률이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한쪽만 좀 생각하시고 또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또 기술적 분석을 좀 많이 매매를 좀 하시는데, 그런 매매는 조금 지양하시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자 보시면 3월달 2,700원이었던 주가가 3,400원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주시장에서 말하는 거 템버라고 하죠. 1,000% 이상의 수익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주가는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실적을 좀 봐도, 그 다음에 뭐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봤을 때, 뭐 시가총액을 봤을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평가가 지금 높게 잡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있고, 뭐 회사가 재무 구조가 좋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일단은 자기의 목값에 거품이 끼어 있다 그러면은 그 거품은 당연히 거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지금 가격에서는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때 조금 정리를 좀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죠, 13,620원 정도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좀 받고 좀 올라왔어야 되는데, 자, 올라오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 17,500원 정도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기간 조정까지 들어가면서 시간을 오래 끌면서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을 지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OT, 그 다음에 PNT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전고체 관련된 부분, 또 그 외에 또 전기차 쪽으로 관련해서의 뭐 자율주행 관련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연관이 되고, 특히 이제 테슬라죠. 이쪽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올라오는데, 이거는 뭐 2차 전지, ESS 이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를 보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뭐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도 또 좋지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PNT 같은 경우도 실적은 나옵니다. 그리고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쳐져 있고, 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종목들이 좀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쉬었다 간다 보면 될 것 같아요. 4,560원에서 29,250원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500% 넘게 거의 540% 정도 되는 그런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드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안는다. 그리고 지금 이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기가 벌어들이는 이런 돈에 비해서 조금 거품이 좀 끼어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반드시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기본적 분석을 봤을 때 거품이 끼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또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도 지금 121선을 이탈을 하면서 기술적 분석에서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품이 꺼질 때까지 빠지겠죠. 당연히 또 기술적 분석도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잠깐 좀 반등 주다가 또 재차 이렇게 좀 빠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비중을 지금 한 10%이시니까 그냥 매수가 부분에서 정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24,390원 정도, 또 24,400원 정도, 이 부분까지 왔다고. 왜냐하면 지금 21선과 61선이 지금 크로스가 돼버렸죠. 그래서 61선까지는 조금 올라가기 힘들고, 21선 정도 부분에서 왔다가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가가 뭐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거품이 빠지고 저평가 자리에 왔을 때 그때 한번 매수 자리를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셀인데요. 유튜브에 고민영님께서 좀 상담을 좀 해주셨습니다. 5,1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인 테마주로도 지금 묶여서 좀 가고 있어요.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정치인 테마주하고 연관이 되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렇게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매수하기가 하시더라도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이 부분이 있어서 이 갭을 만들고 좀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갭을 메꾸는 그런 자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손절 라인을 지난 3월 19일에 만들었던 종가이죠. 5,080원을 손절 라인 잡으시는데 이거를 종가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한 6,250원에다 6,300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대한과학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나오자 말씀해 주셨고요. PNT 올라갔으니 쉬어갈 수밖에 없다. 매수가 분에서 정리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추후 거품이 빠지고 다시 노려보자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러셀 손전 라인의 종가 기준으로 5,08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6,3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130님이 전화 주셨고요. 삼성물산 매수가는 15만 원이고 비중은 20%. 현재 20%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7130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물산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네, 많이 보고 있네요. 네. 자,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이걸 추매를 조금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부분에서 그냥 추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요. 추가 매수 의견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물산을 좀 매수하셨어요. 15만 원에. 네.
그럼 작년에 혹시 매수하신 거세요? 1월 달에 매수했습니다. 아, 1월 달에? 네. 매수하신 이유는요? 제주사라고 해서 네. 제가 처음으로 주식하면서 한번 투자해 본 건데 네네. 손실이 너무 커서 이게 삼성물산이 투자를 좀 처음 주식 사신 네네. 거예요? 네. 그럼 1월 달에 올해부터 주식 시작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가니까 하다가 이제 시작하셨네요? 네, 그렇게 됐네요. 근데 이게 참 좋은 거 끝나고 안 좋기 시작할 때 주식을 하셔가지고 네. 삼성물산도 뭐 준지주사로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삼성 쪽에 있어서 계속 좀 잡음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그 부분들은 이미 좀 반영은 된 것 같고요. 삼성물산이 좀 단가가 높기는 해요. 네. 높기는 한데 지금 20%에서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는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네. 이거 단기로 보신 거 아니죠? 네, 장기로 보는 건 아닌데요. 음. 어떻게 해야 되나 손실이 너무 커서. 좀 가지고 계시다가 네. 지금 만약에 뭐 이게 밀리거나 추가적으로 밀리거나 하게 되면 네. 전 한 11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 박스권역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박스를 깨고 내려가고 이제 가격 조정을 확 들어가 버리게 되면 네. 대형주 지수 관련주들도 같이 빠질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삼성물산도 밀릴 건데 이게 지금 제 판단엔 가격 조정을 크게 받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혹시 일단 모르니까 지금 이게 15만 원에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 사신 거잖아요. 네. 원샷 원킬로. 네.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예. 만약에 주가가 11만 5천 원 정도까지 밀리잖아요. 예. 그럼 11만 5천 원에서 한 10만 5천 원? 네. 그 밴드로 좀 잡아놓고 네. 여기에서 한 10% 정도만 더 사세요. 네. 분할로. 하루에 다 사지 네. 마시고. 예. 그러니까 분할로 산다고 해서 오늘 9시에 1% 사고 10시에 1% 사고 이게 아니에요. 네. 며칠 흐름들을 좀 보면서 그 10%를 분할로 이렇게 며칠간에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매수하시게 되면 크게 뭐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삼성물산도 지주사인 부분들도 있지만 건설 쪽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길게 보게 되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네. 밀리면 천천히 좀 매수로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한 10% 정도만 더 늘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처음으로 삼성물산에 사셨다고 하셨네요. 네, 11만 5천 원에서 10만 5천 원 밴드 정도에서 밀리면은 10% 정도 분할로 더 사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98번님이고요. T로보틱스 매수가는 11,250원, 비중은 15%입니다. 현재 13%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6598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T로보틱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니, 방송 보고 나이가 70한 중반 됐는데 방송 보고 네. 한 15% 한 사왔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버님도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얼마 안 됐어요. 아버님 70대세요, 아버님? 예. 정확하게 70 몇 세세요, 아버님? 연세 좀 여쭤봐도 될까요? 48년생 지금 둘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버님 이게 일단 좀 비싸게 좀 사신 부분들도 있어요, 아버님. 예, 그래요. 근데 이게 T로보틱스, 이게 로보틱스 관련주들은
향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뭐냐면 뭐 자율주행이 됐든 아니면 공장 자동화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긴 관점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예. 최근에 이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하면서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15% 비중을 좀 갖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아버님. 예, 뭐 시간은 뭐 조금 돈도 없고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네네. 그래서 조금 뭐 한 5%나 10% 더 그거 사면 되는데 어느 정도 더 매수를 하실 생각이시다? 되겠습니까? 더 매수를 해보실 생각이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내려가 조금 한 5%나 그 정도를 좀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저는 그냥 기다리셨다가 예, 8,500원 밑에 8,500원이요. 네, 만약에 8,500원 밑으로 빠지면 예, 그 자리 때부터 분할로 좀 매수를 해볼 것 같아요. 예. 그냥 지금은 아버님 20%, 15% 비중이시니까 예, 지금 좀 가지고 계세요. 왜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매수 단가를 이렇게 낮춰드렸냐면 예, 이게 보통 이 9,0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예.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손절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출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들 이게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자리대가 9,700원인데 이 자리대에서 추매를 해서 9,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도 아버님이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8,500원짜리대를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8,500원 이하권역 8,500원에서 한 8,200원? 예. 그 정도 부근이 오게 되면 그때는 한 5%에서 5%, 10% 정도만 더 매수를 해주세요. 그럼 단가가 좀 떨어질 거예요. 매수 단가, 평균 단가가. 예. 평균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 10,000원대, 다시 10,000원대 언저리로 올라가게 되면 추가 매수했던 건 다시 팔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주가가 안 밀리고 다시 움직이게 되면 한 1,500원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좀 주세요. 1,500원. 그리고 주가가 밀리고 하게 되면 다시 전화 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T-로보틱스 비싸게 좀 산 부분이 있다. 지금은 추가 매수할 때가 아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8,500원에서 8,200원 밑에서 분할로 매수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또 10,000원 위로 넘어갔을 땐 추가 매수 물량은 팔자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톱텍, NH투자증권인데요. 유튜브 상담은 하채기 의원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세경 하이텍 지금 매수가가 24,700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수가 한번 잡고 대응하도록 한번 상담드리겠습니다. 24,700원이면 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좀 하셨고 비중은 좀 15% 하시는데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진단 부탁합니다.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오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상장한 후에 이제 그 힌지 관련된 이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필름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제 폴더폰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그 뒤로 이제 조금 계속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난 3월이었죠. 가격 조정은 거의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격 조정이 먼저 나온 후에 그리고 나서 지금 기간 조정으로 반등을 좀 주면서 들어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온 거 아니잖아요. 실적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해 이제 단기 수익이 좀 적적한 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회사가 유보율이 좀 높게 좀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여기서도 매수를 했는데 계속 빠졌다가 좀 반등할 것처럼 그러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기간 조정이 지금 되고 있지만은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까지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고님께서 톡팩을 조금 물어보셨어요. 지금 3월 31일에 오후에서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번 정리를 해주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에 12,900원에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배수 보호에서 물량이 나오는 거 보고 그 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 13,750원에 지금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12,900원까지 지난번에 올라왔는데 그 훨씬 더 전에 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매수대를 한번 잡아보겠는데 13,750원 이 정도에서 조금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들을 좀 물어보셨어요. 길게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렇게 조금 빠졌을 때 여기에서 좀 추가 매수를 좀 하셨더라면 충분히 이번에는 수익으로 좀 마무리 짓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때 좀 많이 조금 겁이 나셔서 매수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때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 아직은 추가 매수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빠질 때도 버티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셔서 현금 받아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 기다려보자, 충분히 매수가까지 기다려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톱텍, 매수가에 정리하고 보호 예수 물량 나오면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 NH투자증권 추가 매수 가능할까 물어보셨는데요. 기다려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조정 나왔을 때 사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차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시장이 최근 들어서 보면 이게 좀 너무 이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개월 넘게 횡보였으니까 하루하루에 좀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안 죽어요. 밀렸다 생각보다 많이 밀렸다 싶으면 반등은 더 세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지수는 여기가 고점이 아니에요. 무조건 넘어갈 거예요. 문제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잘 참게 되면 그만큼 보상이 따른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루하루 연연하지 말자. 생각보다 많이 밀렸다 싶으면 반등은 더 싸게 나올 거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재규 의원님 오장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또 금방 또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일단 급동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하단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부분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박스권에서 살짝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때문에 하방으로 처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을 하기 위해서 급등주를 매매하셨다가는 더 큰 손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급등하지 않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보신다고 하면은 선침해 하셔가지고 가지고 가시면은 지금 시장에서도 큰 수익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박스권에서 급등주 하지 말자, 바닥 종목들 살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